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여러 가지 서울경제TV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종목들 궁금한 사항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기 전에 오후장 흐름부터 짚어주세요. 우선은 분위기는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방향성을 정확히 좀 짚기에는 좀 힘든 그런 강세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좋은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나 어떻게 보면 리스크 완화, 한마디로 기존에 불안을 했었던 그 악재들이 좀 완화되는 과정에서 이 매도세가 좀 몰리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주도주가 지금 옛날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나 이런 그런 주도주가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건 아니죠. 이번 주 초에 반도체 관련주랑 엔터주가 주도주를 잠깐 부상을 하긴 했지만, 우선 엔터주보다는 이 반도체 주들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세게 나와야 어떤 주도주 면에서 시장을 좀 들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부채 한도, 미국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안 되면은 미국에 디폴트가 온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미국이 지금까지 디폴트가 온 적이 없죠.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디폴트 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1년도 2013년도죠. 그때 이제 부채 협상, 오바마 정부 때 부채 협상이 타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이 디폴트 우려가 불거지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한 달 동안 주가가 20% 이상, 오늘 미국 증시가 더 빠졌죠.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협상이 빨리, 불확실성이 좀 빨리 좀 그쳐야 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부채반도 협상은 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부채 한도에 대한 그 이슈가 불확실성, 단기적 악재라고 한다면 어떤 단기적인 강세는 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선 이번 주 이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타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 주식 비중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이슈가 크게 작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급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생존 전략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APS를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지금 22%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의 주가는 9,44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옴니시스템입니다. 23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1%대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1,61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 이어서 보겠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해프닝도 있었죠. 이 종목 오늘 지금 시장에서는 15%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4,075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몽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몽레인은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8%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의 주가는 21,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실리포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8%대 약세를 보이면서 4,7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급락하는 종목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과 함께 도움 말씀 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댓글창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뮤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전거래일의 해프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외형 성장은 뚜렷한 모습을 보이는 이 지니뮤직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오르는 것도 이 지니뮤직과는 상관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무궁무진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미확인된 정보에 대한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그 급등 그리고 오늘의 급락 이 부분은 좀 없었던 이벤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오보로 인한 어제 좀 고가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고민이 많은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각자 투자자분들마다 얼만큼의 어떤 포트의 비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 어제의 그런 급등에 의한 상승세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중장기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사상 최대 창사이다 최대 성과를 좀 보여주었죠. 우선 아시겠지만 이 지니뮤직의 본업에 대한 경쟁은 본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경쟁이 심하죠. 지니뮤직도 2018년까지는 이 본업의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지니뮤직에 대한 음원 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경쟁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니뮤직 자체적으로도 이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시겠지만은 이제 밀리의 서재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이 작년에부터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프라인 공연 이쪽에서도 지금 신규 사업을 진출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새롭게 시작한 신사업이 저는 성공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작년에 밀리의 서재에 대한 매출액 458억, 영업이익이 42억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이 공연에 대한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본업에 대한 실적 감소를 신사업 쪽에서 메꾸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아시겠지만 페이스2 지니 여러 가지 이 IP를 활용한 그리고 이런 컨텐츠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K 컨텐츠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서 이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이 OST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AI 쪽에서는 AI 프로듀싱도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원 판매에 대한 요청 없이가 아니라 이 IP를 활용한 신사업 쪽의 진출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니뮤직의 이익에 대한 성장, 마진 구조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니뮤직, 어제 급등과 오늘 급락이 좀 반복되는 사이에서는 내일의 그런 좀 방향성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지니뮤직 같은 경우엔 본업에서의 실적 부진을 신사업으로 메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내일 말씀드렸듯이 내일 그 방향이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일에 시작했을 때 최소한 어제의 시초가보다는 높게 시작하는 게 해야 어떤 보유에 대한 힘을 좀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진입식의 신사업에 대한 성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이 급락은 했지만은 하한가로 직행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4,000원대 이상만 또 지켜준다고 한다면 내일 좀 반등 부분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7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니뮤직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 버티는 전략을 취해보시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00원, 또 손절 라인은 3,7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조할 종목은 실리콘투인데요. 최근에 화장품 중소형주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리콘투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 어떠한 좀 쉬어가는 구조가 같고요. 버티자가 아니죠. 실리콘투는 저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화장품 제조하는 업체는 아니죠. 우리나라 화장품을 매입해서 이 글로벌적으로 수출하는 일이 바로 이제 실리콘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 실리콘투가 화장품 업종이기도 하겠고 유통 업종이기도 하는 상황에서 화장품 업종의 최대 약점이자 강점은 역시 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와 또 중국의 소비 지표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중국 쪽에서의 실적이 소비 그런 지출이나 이런 게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코로나 기간 때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은 이 부분은 하나의 숙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에서의 중국 쪽에서의 이 의존도를 낮추면은 어떤 성공가들을 매출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국 쪽보다도 해외 쪽에,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의 다수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화장품 기업들이 좀 혜택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역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해외 쪽에서의 디지털 판매를 통한 어떤 어떤 뷰티의 선두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실리콘투가 주가도 중소 화장품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혜택을 봤었고, 실리콘투 역시 이런 부분을 주가가 지금 5월 중순부터 많이 갔죠. 그리고 이 정도 원래 지난주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3,000원 초반대 주가가 5,43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4,775원. 이게 급락이라기보다도 지금 잠깐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저는 어떤 실리콘투의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여러 가지 가치를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투는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실리콘투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해주긴 하셨는데 사실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가격에 대한 가격에 대한 착각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 최근에 상승세에서 약간의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우선 일단은 오늘은 지켜보면서 지켜보는 게 낫다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규로 뭐 접근하시는 분들은 실제 오늘 가격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에 대한 올라가는 속도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리콘트가 실적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 쪽이 왜냐하면 실리콘트의 이 매출의 26% 이상이 미국 쪽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지표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미국 쪽에서의 경기 지표 좀 차분 체크하면서 좀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1차적인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4,4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실리콘투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하시고 좀 버텨보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5,3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4,4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몽레인을 한번 구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지금 주가가 크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에도 상승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레몽레인도 역시 뭐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랑 뭐 4월달에 5월달의 주가가 아니라 정말 길게 주가를 좀 뭐 연간으로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는 느낌은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우선 레몽레인 같은 경우가 이 콘텐츠 뭐 제작 업체인 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또 아시겠지만 우선은 지금 그 제작 기간이나 여러 가지 제작 기간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길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 실적에 대한 성장률 둔화도 제한적으로 가는 구조였는데 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장 어떤 실적이라기보다도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제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그래야 어떤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이 드라마가 히트를 쳤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레몽레인이 이 올해는 지금 뭐 드라마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작년 대비해서 이 제작 편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작 편수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결국은 좀 자신 있고 이 제작에 대한 어떤 외부에서도 인정을 한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어떤 드라마, 재벌집 막내만 본다고 하더라도 단순 어떤 로열티나 뭐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는 IP를 판매하는 구조가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 제작을 했을 때 이 제작한 작품이 좋았을 때의 부가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이 크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제작 업체들의 큰 강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올해 2분기부터도 이 뭐 직필, 뭐 마이스트라, 또 백성재 죽음 여러 가지 이 방영이나 그리고 이제 방영 예정인 뭐 그런 그 드라마도 지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 편이라도 좋아지는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 역시 IP 매출원가 구조 없이 순이익에 바로 잡히는 구조가 바로 벌어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몽레인에 대한 이 어떤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도 저는 레몽레인을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도 레몽레인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IP의 다각화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1차전 버티지만 오늘 좀 떨어지는 게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음봉을 띄고 있거든요.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또 오늘보다 많이 나와서 음봉 떨어지면은 분할 매도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내일 반등을 해준다고 한다면 반등했을 때 뭐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티는 구조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1차전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설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몽레인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버티는 전략 가져가 보시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1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급락하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일단 먼저 앞서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5월 11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세진중공업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은데 문제는 또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진중공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조선업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 사업에 많이 들어가는 피팅률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의 성공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흑자 전환한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흑자 전환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하면서 기자재 쪽에도 이제 이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세진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자재는 2분기, 3분기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매수 가격을 드린 이후로 조정이 나오곤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이라기보다는 박스권 중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서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고통스럽고 불편하시더라도 가져가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지금 박스권 중단에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가져가라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다음 종목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달 6일에 이번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날씨가 빨리 더워진 만큼 이 종목을 좀 핫한 것 같네요. 빙그레 리뷰해 주시죠. 일단 빙그레는 딱 두 가지 호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것을 알고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설탕 가격이 급격히 이제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빙그레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오늘은 비가 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죠. 그러다 보니까 빙가류를 또 취급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빙그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단지형 바나나 우유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많이 팔리고 있어서요.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만약 없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15% 이상 수익권에 안착이 되어 있지만 없으신 분들은 여전히 빙그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버텨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지금도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에서도 종가 베팅을 할 종목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키워드 힌트로 피부 미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거죠? 네, 100세 시대. 네. 일단 100세 시대라고 하죠. 네. 약간 그 기준으로 보면 전화 앵커님은 일단 신생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별세병 그렇죠. 한참을 더 그렇죠? 살아야 합니다. 일단 현재 이 중장년층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이 미용 쪽에 엄청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사실 10대, 20대보다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접근성이 쉬운 화장품 쪽에 집중을 한다면 이제 중장년층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술 쪽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이제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기 관련주들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지금 시술을 받아놔야 나중에 코로나19가 풀리면 굉장히 또 웃으면서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다라는 트렌드 때문에 많이 이용하셨는데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번 그 효과를 보신 분들은 계속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더믹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기 관련주들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떤 종목일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100세 시대인 만큼 저희가 사실 미에도 관심이 계속 가고 그쵸. 있잖아요. 사실 젊어지고 싶은 욕구는 사실 본능이에요. 그런 만큼 이제 이사님께서도 지금 한번 받아보셨나요? 저도 네.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계세요? 남자가 무슨 시술이냐 했는데 아무래도 요새 이제 방송 화질도 너무 좋아졌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제 화면을 볼 때마다 나도 관리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한번 받아야 될지. 네, 일단 그렇죠. 저는 그 네, 상태예요. 네. 그 상태신데 네. 그런 만큼 사실 피부 미용 섹터 요즘에 좀 활기를 띠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 네. 섹터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피부 미용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우리나라 제품들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든지 국내에서 1인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핫한 섹터가 어디가 있었죠? 핫한 섹터가 엔터가 있었죠. 네, 맞아요. 엔터가 그죠? 사실 좀 잘 가다가 뭐 YG 네.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고가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자, 그 연예인들이 예전에는 중국에 가서 큰 한류를 만들었다면 네. 지금은 어디 가서 한류를 만들고 있죠? 미국? 유럽 쪽에 지금 한류를 만들고 있잖아요. 일단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 따라서 또 이제 피부 미용 혹은 K-뷰티가 지금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성장성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관련해서 이쪽의 전망도 좀 밝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는 것 자체는요. 그 기기를 한 대 팔았다 그래서 엄청나게 마진율이 많이 남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냐면 제가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코로나19 때 기기를 많이 팔았다 그랬죠. 네. 자, 그러한 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사용할 때마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기가 이제 누적돼서 많이 팔리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해당 기업들의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실적적으로 화장품주들은 굉장히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 피부 미용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서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저는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또 화장품주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화장품주는 어떻게 좀 선별해서 가면 좋을까요? 일단 화장품 쪽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라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메리트가 예전만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죠? 화장품은 아무래도 저보다 앵커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중국 자사 제품들의 이제 품질도 많이 올라왔고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이 가격 경쟁력, 아무래도 프리미엄 라인업이 좀 잘 팔리긴 했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게 경기 사정이 좋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품주 하면 딱 떠올랐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화장품주 좋은데 왜 얘네들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같이 못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코스들이 있죠.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혹은 클리오 같은 기업들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기업의 공통점은 딱 하나같이 중국보다는 미국발의 매출 비중이 이제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은요. 한번 물건을 시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 앞에 오기까지 그동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면 아마 내일 아침에 오죠. 그렇죠? 네. 앵커님이나 저희 집 앞에 물건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 미국인들도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이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 그쪽의 유통 시스템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됐고 사람의 특성상 불편한 거는 오래 안 합니다. 그런데 편한 거는 또 금방 익숙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장품도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시는 것보다 온라인 매장 가서 사시는 게 이제 익숙해지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올리브영 매장 여러분들 아마 요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많았는데 최근에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네. 올리브영에 가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가셔서 조그마한 이 박스에 이 바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바구니에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담아갖고 나오세요. 근데 그 제품들 보면 다 클리오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의 입점에 있는 또 이 화장품 브랜드 중에 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지금 클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화장품주들은 선별해서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올리브영 말씀하시니까 저도 방앗간처럼 드나드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살펴보면 뭐 피부 미용 이제 의료기기 쪽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게 병원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뭐 집 안에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가지고 오신 종목이 이게 어느 쪽인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이라고 하면 네. 알 것 집일까요? 같아요. 아니면 병원일까요? 병원이 거의 비중이 한 80%, 가정이 한 20%. 그래서 너무 강력한 힌트인가요? 이거는 힌트로서는 좀 매력도가 없어서 브랜드 모델로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영애 씨가 이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이 됐어요. 이영애 씨 하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좋은 피부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미의 때문에 기준 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기업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양쪽을 다 하긴 하는데 의료 쪽에 조금 더 네.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한번 먼저 공개해 주실까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포텐자라든지 리니아라고 하는 이 기기를 좀 팝니다. 포텐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이제 리니어라고 하는 기기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낮구나. 중국 쪽 리스크가 없다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미용 의료기기 쪽도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포텐자라고 하는 제품은 북미에서 잘 팔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리니어라는 제품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잘 팔린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제품들이 각각 서로의 시장에 서로 침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미 쪽에 잘 팔렸던 포텐자가 일본으로 들어가고 이 일본 쪽에 잘 팔렸던 리니어가 또 북미 쪽에 또 진출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의료기기 쪽, 미용 의료기기 쪽은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어느 정도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 제이시스 메디칼의 소모품 매출은요, 전체 매출의 약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물론 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아마 앵커님도 공감하시고 시청자분들 중에 공감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한두 번 사용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아프거나 네. 너무 불편하면 또 한쪽에 이제 모셔둡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이게 효과가 보여도 좀 귀찮아서인 그렇죠. 이유가 좀 커요. 귀찮아서라도 또 한쪽에 모셔놔요. 그런데 이 의료기기가 병원에 혹은 네. 샵에 있는 기기들은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많이 또 굴려야 그분들도 또 돈을 벌고 하니 아무래도 소모품의 매출은 크게 변동성 없이 이 기업의 캐시카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포텐자라든지 리니어라는 기기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지금보다 더 좋은 판매額을 올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소모품 이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도 매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제가 너튜브를 보니까 한국형 화장법이라는 그런 게 또 인기가 좀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좀 달라요. 네, 나라마다 좀 달라서 그래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식의 또 메이크업을 해주는 또 이 영상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굉장히 순해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또 힘입어서 근본적인 또 이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쪽의 산업도 충분히 한류의 맛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제이시스 메디칼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구간에서
8,000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박스 하단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저는 12,000원까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언제 돌파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습니다만, 10,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충분히 현재 트렌드, 현재 시장의 수급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대신에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이 횡보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00원 이탈 시에는 나중에 다시 산다 하더라도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정도에 계속해서 접근을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12,000원을 제시해 주셨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8,0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해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어제 강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많이 강했는데 그에 발맞추지는 못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합니다. 0.77%의 강세로 2,513선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합니다. 835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5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1분기 주도했던 2차 전지가 포트의 비중이 많았다면 어제 오늘 좀 속상할 수밖에 없는. 대신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반도체 IT, 전기전자를 가지고 있으셔서 소외받았던 분들은 또 오히려 어제 오늘 상대적으로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뭐냐면요. 1분기처럼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진 않아요. 대신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죠. 근데 그 외국인의 수급이 뚜렷하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IT 업황이 이제 사이클이 또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기보단 살 게 없어서. 마땅히 투자할 것이 없어서 저는 이 반도체 IT 투탑에 좀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반도체 IT 이 투탑뿐만이 아니고 소부장들도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소부장들은 조금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의 수급보다는 결국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방향성을 조금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주춤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갈 것 같더니 제약바이오 벌써 밀렸죠. 네. 그리고 나서 조정의 깊이가 더 깊어질 듯 하더니 반도체 IT가 지금 또 반등을 했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셔야 될 것 같나요? 지금 딱히 여기서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2차 전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거래에 테슬라는 4% 넘게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사실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는 좀 보면 좋겠더라고요. 네. 지금 머스크가 히토류가 얻는 트레인 개발 공식화를 하면서도 관련주들 급등하는 양상이 보였고 또 우리 정부와 캐나다 양국도 어제 광물 MOU도 체결한 사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페라이트 관련주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주식 시장에서 보는 시각과 현재 실산업에서 보는 시각의 괴리가 좀 큰 부분이 저는 페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페라이트는 정말 완벽한 대체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삼화전자, 삼화전기 같은 기업이 오늘 상한가 가는 거 보면. 그런데 실제 산업에서 페라이트는요.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이 C라는 기업이 페라이트 돈데 그럼 우리도 할래.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페라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또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너무 작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좋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페라이트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라이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까지 아마 상승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저희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셀인메이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방어주를 좀 짚어주셨고요. 윤석정 경제평론가님께서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 주소주에 한번 살펴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박스권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냥 저는 현실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쪽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고는 참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지수 괜찮았거든요. 네.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이상의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수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아마 체감상 실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답답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기조는 조금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수급 블랙홀 현상 때문에 반도체 IT 투탑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몰리면서 지수는 올라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수급이 몰리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또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5월 달에는 팔아야 된다라는 주식 격언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5월 달 됐으니까 사볼 만한 섹터도 있다라는 이 역발상적인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섹터로는 2월 달에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에 돈을 빌렸습니다. 네. 과감하게 뭐 OLED 관련 투자를 하겠다라고 돈을 빌렸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어떤 플랜이 안 나왔지만 최근에 다시 좋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미국의 OLED 기업 중에 하나를 인수하면서 또 이제 OLED 시장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OLED 관련주들 대표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겠죠. 이러한 기업들 현재 구간에서 담아보는 것도 또 다른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주 한번 짚어주셨는데 사실 상승의 여력이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뭐 LG 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좀 보면 좋나요? 함께 좋을까요? 그래서 또 생각해온 게 있죠. 네. 일단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야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이 OLED 증착 공정과 관련한 부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고 파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OLED 디스플레이 산업도 수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장비주 쪽에 먼저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도 디스플레이 투자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투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든지 공장을 증설을 하든지. 근데 이 두 요인에 부합하는 쪽이 장비입니다. 장비도 그에 맞게 업데이트가 되거나 공장에 또 그 장비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제 장비주 쪽으로 한번 먼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비주 쪽을 먼저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앞서서 저희가 반도체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반도체 투톱은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좀 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 서울 반도체도 오늘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마감을 보니까 음봉 달면서 이제 윗골이 길게 달면서 내려와 있는 네. 상황이에요. 뭐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재료 소멸이라기보단 서울 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느끼셔야 되냐면 만약에 2022년 1월 달에 16,000원을 주고 서울 반도체를 우리가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1년 반 동안
계속 포트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인 채로 쭉 끌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좋은 뉴스가 나면서 갭상승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이 계좌를 열어보니 마이너스 10%대 내외로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악성 없겠네요. 물량이. 네. 그래서 일단 좋은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매도자의 심리가 지금 강한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는 며칠은 더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정말 좋은 위치라기보다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위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삼성전자 종가를 보시면 아마 주식 투자를 꽤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올라가겠는데? 이제 좀 더 가겠는데. 네. 이제 좀 더 올라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리인데 만약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또 수급도 투심도 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강조드렸지만 이 반도체 투톱의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톱의 방향성은 좀 같을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했었잖아요.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5% 10% 가는데 SK하이닉스가 5% 10% 빠질 리는 거의 없을 없겠죠. 거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삼성에 가면 SK도 가고 SK가 가면 삼성도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편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투톱도 강했지만 오늘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들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럼 완성차 업체들 지금 다시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어렵죠. 어렵나요? 네,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가 이제 안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수급의 트렌드가 제가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 쪽에 지금 공격적으로 살 것이냐 반도체 쪽에 공격적으로 사볼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반도체에 한 표를 지금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한번 시세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의 차이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자동차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오면 그때 다시 사볼 만하고 지금 당장 오늘과 내일은 반도체 흐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은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사실 양자 암호와 관련된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구글과 IBM이 미일 양자 컴퓨팅 동맹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주들도 오늘 들썩였거든요. 이 흐름도 좀 지속이 될까요? 일단 양자 암호라고 하는 테마가 너무 앞서간 느낌이 없지 좀 않아 앞서갔다라고 있어요. 보시나요? 네. 일단은 1분기에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챗 GPT, 로봇, 네. AI, 인공지능 저는 이쪽부터 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를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HTS, MTS 보면 종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분기에는 올해 1분기에는 전기차 혹은 로봇 혹은 AI가 굉장히 좋은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네. 좋은 이 계좌의 상황들이 좀 많았겠지만 지금 4월 달, 5월 달 들어오면서 주도주가 자꾸 밀려 내려오고 네. 그리고 또 테마적인 종목들이 또 새롭게 나오지만 연속성은 짧고 이렇게 되면 종목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존에 가지고 혹은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것부터 체크를 하고 양자 암호는 나중에 뭔가 실체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암호와 관련된 분야 같은 거 아직 가시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